여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행은 목적의식을 갖고 무엇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집 바깥에서 다양한 비일상적 체험을 하면서 정신적 멀미를 한없이 해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에서의 추억 많은 사람은 삶이 풍요롭고 삶을 해석하는 능력도 남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여행을 권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된다고 해도 온라인만의 가상체험이 기존의 오프라인 여행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존 오프라인 여행의 모습과 빈도는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요?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 2021년 새 시작과 함께 인력 감축과 본사 매각 등의 극한 다이어트에 돌입했고, 기존의 대리점 체제의 모계획에서 익스피디아 같은 온라인 여행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기존의 패키지 여행 시대는 다시 일상화되기 힘들다라고 본 거겠죠. 반대로 국내 여행 산업과 수요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억눌려온 여행 수요와 해외여행의 대체 수요가 맞물린 효과죠. 반면 국내 여행 시장을 장악하던 해외 온라인 여행업체의 영향력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저성장에 직면했던 호텔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이상 호텔이 고객에게 단순 숙박 이후의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도심권 호텔들은 큰 타격이 있는 반면에 제주도와 강원도 등의 관광지 호텔은 아직 건재한 편인 듯 합니다. 단순 숙박 외에도 주변 인프라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내 호텔 업계는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가 있는 지방의 리조트를 적극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젊은 MZ세대가 추구하는 색다른 체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특징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장년층들에게도 중요시되는 만큼 이젠 색없는 전통 호텔은 살아남기 힘들겠죠. 코로나 사태에도 혜택을 보는 호텔이 있네요. 여행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만 해주는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입니다. 힐튼 호텔과 달리 부동산 자산도 직원도 별로 없으니까 변화에 빨리 적응했죠. 역시 사양 산업은 있어도 사양 기업 없다는 말, 빈말이 아니네요. 자, 이 업체의 대응 전략 궁금해지는데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력한 여행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면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 대신에 가깝고 익숙한 장소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 즐기는 그런 트렌드를 형성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여행도 여행의 한 축으로 등장할 전망이죠. 이미 국내에서는 유튜브상 다양한 랜선 여행으로 생생한 간접 체험들을 제공하고 있죠. 크리에이터가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기하는 롤플레잉 ASMR 영상은 유튜브에서 꾸준히 관심 끄는 콘텐츠죠. 눈을 감은 채 이어폰을 착용하고 공항 ASMR, 비행기 ASMR을 들으면 마치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고 실제 비행기 타는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주관광청의 3D가 아닌 8D로 체험하는 호주 영상이에요. 지금 생생한 시냇물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눈 감으면 정말 자연에 와 있는 듯 하네요. 세계 문화예술도 실감나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상현실과 거리뷰 기능을 활용해서 세계 주요 박물관 2000여 곳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둘러볼 수 있고요. 아트 카메라 시스템으로 작품의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죠. 앱을 활용하면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아트 프로젝트 기능을 누르면 정말 실제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유발할 정도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향후 여행 트렌드에 대한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제시되고 있죠. 역시 한적한 장소가 주목받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한적한 장소에서 차박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즉 차에서 관광과 숙박을 모두 해결하는 이 차박은 거리두기에 최적화된 여행이죠. 차로만 방문이 가능한 이색 명소를 들릴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요. 재택근무 확산으로 휴양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심 근교 여행, 그리고 그리움이 남아있는 전통 명소들의 인기 역시 계속된답니다. 참고로 차박의 대표적인 명소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충주의 목계솔밭은 광활한 대지에 이 화장실, 개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춰서 그야말로 차박의 성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내 발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중 눈에 띄는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숙박을 포함한 장기 여행 대신에 역시 가벼운 여행이 눈에 띄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색다른 여행지 수요가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여행지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안전과 안심을 고려해서 친밀한 사람과의 여행을 통한 그 유대감 쌓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타인과의 여행에 불안감 느낀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해석되네요.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자유로운 그런 여행을 동경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를 해소하는 유튜브 랜선 여행, 방구석 여행 등을 추구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언제든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 수요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행이 주목받을 전망이죠. 이를테면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호텔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방금 인근 지역에서의 가벼운 여행도 주목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과 동네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새 동네 걷기도 일종의 가벼운 여행으로 인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동네 걷기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지금 보시는 컨텐츠가 인기인 걸 보면 말이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숨은 여행지 찾는 게 요새 인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섹션에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4가지의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하는 여행지를 모아놓은 목록이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 100곳의 여행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았는데 생소한 관광 명소가 매우 많아서인지 우리나라가 새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20, 30대 젊은 층들에겐 중소형 모텔에서 타인과 분리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새로운 여행의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죠. 호캉스보다 비교적 저렴한 점도 매력적인데요. 요즘 모텔은 호텔 못지않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PC방 영업 제한이 반복되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모텔 등의 숙박업소 찾는 분들이 증가하는 분위기죠.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 이 모텔은 이제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끄는 숙소 형태로 변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캉스, 모캉스 등의 이런 숙박형 여행이 인기를 끌자 에어비앤비 역시 기존의 단순 숙박시설에다가 숙박 환경과 레저 프로그램을 끼워 넣거나 재택근무나 워케이션, 즉 재택근무와 휴가를 겸한 이런 수요에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가 꾸며놓은 방의 분위기와 인테리어,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호텔과 모텔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단순 시청에서 오프라인의 현지 가이드와 실시간 교감하면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오프라인 연계형 비대면 라이브 랜선 투어도 이미 국내에서는 유료로 상용화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요. 향후 성공을 예감할 만큼 지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도 코로나 직후에 이러한 오투어 체험 모델을 진행하고 있죠. 세계 각 지역이 호스트들을 가이드로 해서 게스트들과 실시간 연결하여 현지의 다양한 체험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말이죠. 아마존이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에 쇼핑을 결합시켰죠. 학습과 창작, 문화, 투어 등의 이런 유익한 체험거리에다가 쇼핑을 결합시킨 겁니다. 게스트가 가이드 역할을 맡은 지역 호스트와 얘기 나누면서 라이브로 쇼핑 체험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예전 동남아 여행 가면 가이드가 안내하는 상점에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관광하면서 쇼핑 체험도 빠질 수 없는 거라면 집에서 해외의 의미 있는 지역 특산물을 구경하면서 쇼핑의 기회를 동시에 갖는 거 역시 좋은 체험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구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오프라인보다 더 적지 않나요? 좋은 거죠. 다만 아마존의 해외 여행지의 라이브 쇼핑 체험은 에어비앤비의 가상체험과 좀 다른 구석이 하나 있죠. 안방에서 가상체험하는 게스트는 한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왜냐고요? 네, 호스트 한 사람에게 게스트가 여러 사람 붙으면 어떨까요? 쇼핑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게스트가 요청하면 호스트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상점 주인과 가격 협상도 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가상 여행과 쇼핑의 결합을 통해 아마존이 꾀하는 건 뭘까요? 네, 이제 여행 속에서도 쇼핑 수익을 챙기려는 의도겠죠? 게다가 아마존 쇼핑몰에서 팔지 않는 세계 구석구석의 현지 제품 판매로 수수료를 얻겠다는 그런 부수적인 수익원도 있겠죠. 언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지 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들 하죠.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은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빠를 것이고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보다는 늦을 겁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개인이 이처럼 코로나19라는 특정 과제를 놓고 협업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빨리 코로나19를 퇴치하게 될 거지만,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 생활의 이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바이러스 특성에다가 전 지구가 동시에 종식되어야 된다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를 거론하는 분들 많은 거 역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안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위험이 해소된 지역부터 여행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요? 등산의 진화 과정에는 등로주의와 등정주의가 있다고 하죠. 정해진 루트를 남보다 빨리 정상에 오르는데 전력 투구하는 등정주의에서 이제는 남들과 다른 방법과 루트를 선택해서 그 등산의 과정에 의미를 두는 등로주의로 바뀐다고 하네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든 확실한 것은 미래 여행은 얼마나 자주 싸게 여행을 갔느냐를 따지는 이런 등정주의 여행이 아닌 누구와 어떻게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했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등로주의 여행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동네 부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국 방방곳곳이 언택트 여행지로서 새롭게 개척될 것이면서 이제는 여행사가 아닌 여러분들 모두가 여행지를 개발하는 가이드가 될 시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유익한 내용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니까 격려의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안전한 여행도 종종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